네,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좀 커지고 있죠. 특히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신재생과 관련된 얘기 전반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2차 전지가 지난주에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고 네. 오늘도 지금 또 시장에서 상승하다가 또 하락세로 전환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전지 중에서도 이제 몇 개 종목들이 지금 사실은 주도하고 있는데 주도하는 종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네. 비이성적인 거품 단계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셀 업체들과 양극재 업체들은 사실은 네네. 셀 업체들이 수주를 받아서 양극재 업체들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업체들이 없이는 사실은 양극재 업체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는 것처럼 그 배터리 업체들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배터리에서. 그러니까 이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항상 이 40% 선을 기준으로 해서 셀 대비해서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시가총액을 잘 보시면. 네네. 그러나 이제 올해 한 3월 정도부터 이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셀 업체들의 합산 시총의 40%보다 양극재 업체들의 합산 시총이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LG화학을 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거보다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런 일이 있으려면 양극재 업체들이 셀 업체들 대비해서 월등히 좋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업체라든지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대규모의 수주를 받거나 아니면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셀 업체들 대비해서 구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아직은 그런 현상을 저는 확인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너무 기대감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비이성적인 거품 단계라고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를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뭐 확정된 미래다. 그리고 3년이나 5년 동안의 수익을 미리 다 확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주가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봤을 때 지금 2027년까지의 캐파 증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네네.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2030년까지도 아마 땡겨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미래의 성장이 물량 성장이 일어날 것은 뭐 그건 뭐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업체들이 발표하는 몇십 조 수주라든지 몇백 조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아이템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정된 수주라는 개념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에 전기차 시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시황은 그동안 한 번도 삐걱거리지 않고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약간 삐걱거리는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특히 우리 배터리를 장착한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들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속도를 낼 때가 아니라 잠깐씩 조금 좀 쉬어갈 때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속도를 너무 내고 있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투자는 전기차 시장에서 실제 수요와 공급 상황까지 좀 보면서 투자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결정해야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초기 소비자들한테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들의 가격 경쟁 인하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로 납품하는 차들의 수요가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도 그렇고 포드도 최근에 얘기를 했었고요. 좀 삐걱삐걱 거리니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모델이 계속 나와서 괜찮겠습니다만 투자하는 타이밍은 좀 여러분들이 탄력적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네. 어쨌든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변동성이란 부분은 하루에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진짜 역대급의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마음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린 쪽이라고 얘기하는 신재생이 2차 전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 그렇습니다.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수소까지 우리가 이제 그린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그쪽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 그린 산업 전체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네. 사실은 작년에 IRA와 리파워 EU 플랜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면서 뭐 이제 성장이 본격 이제 슈팅이 시작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을 이제 재추진하는 거로 확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 이제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는 오늘 지금 확정 발표가 난 전라도의 안마도 해상 풍력 네네. 이런 것들은 지난 한 4, 5년 동안 준비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서야 건설되는 단계로 슬슬 이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해상 풍력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때다 그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 풍력에 조금 관심을 기울일 때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제 해상 풍력 관련주들로 언급되는 회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으신가요? 뭐 CS 윈드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국내만 놓고 보면 단연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국내의 유일한 지금 자켓을 납품할 수 있는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고요.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은 터빈과 부유체가 항만에서 이제 조립이 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걸 할 수 있는 항만이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조성 중인 50만 평 신얀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용 수주만 이 회사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8조 가까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어저께 확정이 된 안마도 해상 풍력도 거기는 이제 자켓 타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켓도 아마 한 3, 4천억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내는 해상 풍력을 했다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가 최선두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는 해상 풍력주 중에서는 탑픽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CS 윈드에 비해서 이제 SK 그룹으로 SK 오션 플랜트가 넘어간 이후에 생각보다 주가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될까요? 이제 한 1년 됐거든요. 네네. 1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런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SK 오션 플랜트가 이제 뭐 국내에서 조금 하기 위해서 인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SK 네. 그룹이 최근에 이제 그룹 차원 내에서도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얼마 전에 뭐 다녀갔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M&A 이후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고 전략적으로 그렇습니다. 뭔가의 계획이 나올 만한 시점이다. 내부에서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소도 좀 볼까요? 최근에는 이제 수소 쪽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소가 일단 IRA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올해부터 이제 보조금을 각국 네. 정부에서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는 해외 수소 대표주들이 최근에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도 사실은 수소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정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수소 입찰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차로. 그 결과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수소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입찰에 이제 성공한 게 두산 퓨얼셀. 뭐 제가 그 들었거든요. 두산 네. 퓨어셀도 있고 SK 블룸에너지도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두산 퓨어셀이 좀 많은 물량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입찰 조건에 국내에서 사업을 이제 만드는 국산화 비율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두산 퓨어셀이 이제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국내에서 일어날 수소 이 입찰에 있어서는 두산 퓨어셀이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사실 두산 퓨어셀이 경쟁에서 조금 밀리면서 네네. SK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조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 해상풍력, 수소에너지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시겠어요? 저는 일단 해상풍력이 이제 막 시작합니다. 국내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말만 있었는데 시작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건설을 시작하는 시기로 왔기 때문에 해상풍력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